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진행됐었죠. 예. 이 10일에는 직할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었는데 관련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자 먼저 과기부 직할연구기관, 이게 어떤 기관들을 말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통상 과기정통부를 본부라고 부르고요. 이 우정사업본부나 국립전파연구원을 소속기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있잖아요. 예. 이 과기부 산하에는 25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들 출연 연구기관과 과기부 사이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네. 이 연구회는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일종의 과기부와 이 출연연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이 직할 연구기관은 이 소속 기관이나 연구에 속하지 않는 과기부 산하 나머지 기관들을 총칭해서 말합니다. 그렇군요. 기초과학연구원이나 한국연구재단, 카이스트와 같은 과기 특성화 대학 등이 직할 연구기관에 속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IBS 종합감사 처분 결과가 도마 위에 올랐죠. 그러니까 이 IBS 종합감사는 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IBS에 대한 방만 경영 등이 지적이 되면서 과기정통부가 개선책을 마련하면서 착수가 된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행정 시스템과 연구직 처우, 정규직 전환 등 5개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 특별 점검을 진행했었고요. 이후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1차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몇몇 연구단을 대상으로 감사한 거였고요. 이후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예. 전체 연구단을 대상으로 2차 종합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화면 보시겠습니다. 연내로 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 조속히 보도자료 내셨잖아요. 9월까지 종합감사 자료 감사 결과 발표하겠다고 9월 달까지 해놓고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감도 피하고 덮으려고 봐주려고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 1차관은 올해 말까지 이 종합감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가방위원장의 말은 이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게 혹시 국정감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이에 민주노총 소속 전국 공공연구노조가 IBS 감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IBS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왔죠. 이 얘기는 이제 중의원 가습기 사업단의 채용 비리와 관련한 의혹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예. 네. 이번 가습기 사업당 채용 비리 의혹이 이 IBS 종합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이 아니라는 점과 과기부 감사 결과가 지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거든요.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입시 비리하고 채용 비리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과기부의 감사 과정에서도 지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만약에 빨리빨리 감사 결과를 정리해 보시고 미진하다고 생각된다면 IBS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의 감사 역량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것이 오히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그 IBS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 점재일 의원이 말했듯이 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예. 사실 감사원 감사 얘기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어요. 작년에 이 IBS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왔었는데 이에 대해서 유영민 당시 과기정통부 장관이 사안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도 검토하겠다라고 답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네. 자, 지난해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또 반복됐다는 얘기는 꼭 좀 지속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는 저희가 보도했던 IBS 내 외국인 연구원이 학생 연구원을 이제 성희롱한 사건까지도 질의가 있었죠. 네, 관련 보도는 앞서 저희가 8월 13일 날 보도했었는데요. 네. 네. 이 감사위원들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거를
처리하는 절차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질의들을 쏟았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포문을 열었는데 먼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IBS 조치한 내용은 위에 17년 7월 보다시피 성희롱 고충 신고 접수 후에 2주간 휴가를 부여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보면은 이제 근무 장소 및 동선 분리를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지연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희롱 사건은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분리 통제가 돼야 되는데 2달, 3달 동안 이러다 보니까 2차 피해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해야 되는데 예. 그런 절차가 좀 미진했다. 이런 지적이었고요. 예. 이어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도 질의를 했는데요. 박 의원은 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IBS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이 그 피해자에게 정당하고 적정하게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희롱 사건 취재를 위해 IBS에서 법무부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에 없는 사전조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회유와 무마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질문을 한 것 등에 대해서는 과기부에서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문미옥 차관께 요청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취재에 들어가자 IBS가 법무법인을 대리해서 네. 저희 그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구한 건데요. 이렇게 법무법인을 통해서 언론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예. 그래서 박 의원이 이 감사를 요청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언론 대응을 준비하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IBS 자체적으로도 이 해당 사건의 연구원을 가해자로 인정했다는 점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기초과학연구원 IBS 종합감사 결과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조동호 전 과기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 준비했다고요. 이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가 과기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배경이 이 가짜 학회에 참석했기 때문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한국당,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의원은 이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에 대한 처분이 좀 솜방망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은 조 교수의 그 부실학회 출장비에 대해 일반적 학술 활동으로 인정한다며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 카이스트 측은 해당 학회 참가 후 조 교수의 연구 성과가 향상됐다는 점을 고려해서 경고 처분을 권고하기로 했다. 과기계는 뭐 철밥통을 넘어서 다이아몬드 밥통이 아니냐 뭐 이렇게 따졌습니다. 네, 다이아몬드 밥통. 이게 표현이 웃기긴 하지만 마냥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때 이 바이오 대장주로 불렸던 신라젠과 관련해서 내용도 제기됐다고요. 몇 가지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요. 우선 이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기 위해 작성한 이 연구개발 계획서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이 신라젠의 팩사백 연구개발 계획서에는 유전자 항암 치료제 연구의 주관 책임자로 이 경영학 박사를 지명하고 제1세부 연구를 담당하도록 기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연구재단은 경영학 박사와 유전자 치료제 팩사백의 연구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지적인데요. 한번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신라젠 팩사백의 연구개발 계획서는 유전자 항암 치료제 연구의 주관 연구 책임자의 경영학 박사가 지명되어 있습니다. 이 경영학 박사는 물론 그 신라젠의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주관 책임 연구자로 했다고 소명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문제는 주관 연구 책임자 겸 제1세부 연구를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경영학을 전공하고 회계학을 강의하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유전자 항암 치료제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연 해당 책임자가 충분한 연구 경험이나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그런 대목이네요. 자, 국감 관련한 이모저모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국정감사는 정책 국감으로 진행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국회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회법, 그다음에 국정감사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감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주요 정책의 추진 사항, 인사 관리 등 기관 운영 상황, 유관 기관 등 운영 실태 등으로 명시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 정책 감사를 말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 매년 과기부 국감에서 지적되는 것이 뭐 채용 비리나 연구비 유용, 연구 윤리 문제 등이거든요. 이런 지적이 매년 나온다는 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요. 예. 이런 관점에서라도 정책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는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로 사실 정책 감사가 실종이 됐다. 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절반 정도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네. 네. 그럼 이번 국정감사의 향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번 국정감사의 기간은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총 20일이거든요. 예. 2일 과기부 본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8일 본부 종합감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 18일로 예정된 본부 종합감사는 과기부뿐만 아니라 과기부 산하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진행된 직할 연구기관과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보충 질의를 18일 종합감사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그동안 받지 못했던 관련 자료를 받거나 앞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종합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남은 국감에서는 아무쪼록 정쟁보다는 정책 국감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